권영철의 와이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어제 공식 출간이 됐죠. 예. 판매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논란을 빚었고 발간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MB 회고록 왜 자충수일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충수.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자충수가 됐다는 말씀인데 왜 그런가요? 예. 박정희 그 바둑 두시죠. 예, 조금 두죠. 예. 예. 자충수 잘 알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일상생활이나 정치권에서도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함으로써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전 대통령 측이 견강부회하거나 과도하게 공개하거나 자화자찬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물이 새로 생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회고록이 민심과는 너무 거리가 크고 이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고록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네, 회고록 내용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족쇄를 채운다는 말씀인가요? 크게 세 가지 의미의 족쇄를 채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족쇄입니다. 회고록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열람을 했다는 건 남북 간 접촉한 내용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화됐다는 것이고 이는 열람은 할 수 있지만은 누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성질상 당연히 지정 기록물이 돼야 할 것이고 또 공개된 내용들은 성질상 비밀이다. 예. 누설할 수 없는 건데 누설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성식 변호사도 중국 고위층과의 대화 내용에서 본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랑했다. 그러니 비밀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네, 말씀이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국회 국정조사를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측면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사자방 가운데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만 합의가 됐죠. 그렇죠. 4대강 문제는 합의가 안 됐는데 회고록에서 4대강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4대강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 또 수중보 때문에 한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여전히 허황된 시각에 갇혀 있는 게 드러난다.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이런 게 물증이 됐으니까 예. 결국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민컨설팅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은 이제 그동안에는 현 여권이 MB 정권에 대해서 티 안 나게 방어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회고록으로 인해서 현 정권의 MB 정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책 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됐다. 불거지게 됐다. 네, 예.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친이 대 친박 간 정면 대결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최창렬 교수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양쪽 모두의 호감을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윤희욱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자원외교나 4대강 등 일을 처리하면서 지금의 지지율 하락 이런 위기를 돌파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정권과의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현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그런 카드로 쓰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노회찬 전 의원은 이명박근혜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깰 단초가 될 것이다.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 상자를 연 것처럼 자해 행위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회고록에 대한 내용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네. 자, 그러면 검찰이 이 법률 위반성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되기 때문에 예.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다면은 검찰에서는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한신대 안병우 교수는 어제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검찰의 수사에 나설 방법은 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갖는다면은 수사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가 내부 자료 200만 건이 유출됐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 소속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을 고발했고 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까지 고발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고발을 한다면은 검찰의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쟁점은 또 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문서를 이관을 할 때 비밀이 없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그게 좀 특이한 걸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그 안병호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 가운데는 비밀 기록으로 분류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아마 이런 경우에는 비밀 기록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생산한 후에 모두 파기했거나 또는 지정 기록물로 모두 지정을 할 경우에는 비밀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비밀 지정을 해제해버렸다. 아니 이제 비밀 지정이 안 된 것이다. 예,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은 비밀로 해제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아하. 목록조차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보 총리와의 대담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내용들이 보면은 외교 비사니까 비밀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모든 대화록들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한 대통령은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대화록을 공개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혹시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은 15년에서 30년까지는 못 보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한편 이제 이 회고록 내용을 비판하는 MB의 비용이라는 책도 출간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오늘 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MB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예. MB의 비용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16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 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합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피해 금액에 대한 거고요. 예. 2부는 남북관계, 부자 감세, 인사 문제 등등 수치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MB의 비용이라는 책까지 출간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